많은 사람들이 무병장수하며 오래 살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러나 장수와 관련된 다른 측면을 미리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50대는 노년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다. 과거에는 50대가 되면 환갑을 앞두고 있는 노인으로 인식되었지만 최근에는 70대는 되어야지 노년층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019년 WHO의 보고에 따르면 한국인의 평균 수명인 83세와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건강수명 73세 사이에는 대략 10년의 간격이 존재한다. 이 10년이라는 시간은 신체나 정신적 문제로 인해 스스로 일상활동을 하는데 많은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시기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이 부유하게 지낼 수 없듯 모든 사람이 긴 시간 동안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건강하게 장수하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이다. 한국은 초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지만 모든 노인이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은 축복이나 병에 시달리며 장수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을 돌보는 가족이나 그 누군가에게는 기나 길고 힘든 시간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노년에 단순히 수명 연장을 하며 오래 살기만을 목표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산업과 기술의 변화와 발전으로 인해 사람들의 수명이 연장되는 현상은 이미 발생하고 있다. 우리는 오래 산다. 정확히 말하자면 불과 몇십 년 전보다 훨씬 오래 산다. 중요한 것은 노화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시기를 최대한 지연시키는 것이다. 약한 다리와 둔한 뇌, 기운 없는 마음으로 오직 생명 연장만을 바라는 삶은 행복하지 않다. 노화를 지연시키기 위한 일상적인 노력이 중요하다.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는 방법은 다양하다. 건강한 습관을 갖고 실천하는 사람만이 100세 시대 무병장수의 이점을 누릴 수 있다. 현대의 많은 질병들은 생활습관과 연결되어 있으며 건강을 위해서는 올바른 습관이 필수적이다. 장수의 시대에서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장수하는 기술과 방법을 꾸준히 연습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요양시설은 일반적으로 생의 마지막 단계로 여겨진다. 이런 곳에서 노후를 보내고 싶지 않다면 건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그 중에서도 신체와 정신의 활력 유지가 중요하다. 몸과 마음의 에너지를 유지하기 위해 운동과 호기심, 열정을 잃지 않아야 한다. 이것을 위해서는 과학적인 노하우를 찾는 것이 중요하며 오늘 소개할 책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나이 들어도 늙지 않기를 권하다를 집필한 저자는 독일의 의학 박사 마리아네 코흐이다. 올해 나이 92세이다. 20년 넘게 라디오 건강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매주 독일 사람들과 만나는 마리아네 코흐 박사는 나이 들어도 몸과 정신의 활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그가 강조하는 노화 지연의 핵심은 높은 자존감, 건강한 식생활, 규칙적인 운동, 끝없는 배움이다. 높은 자존감과 끝없는 배움이 정신적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하다면 노년에 쉽게 취약해질 수 있는 신체 기관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질병에 대해 연결지어 섭취해야 할 음식과 운동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92세 의학 박사 마리아네 코흐 자신이
직접 체험하고 있는 노년의 생활은 이론이 아닌 삶에서 경험한 살아있는 지식과 지혜이다. 저자는 말한다. 나이 들어도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나의 경험과 깨달음을 담은 책이다. 이제 책 속에 담겨 있는 저자의 보물 같은 이야기를 들어보자. 노화를 늦추는 첫 번째 조건, 높은 자존감.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을 찾고자 하는데 자존감부터 언급하는 것이 어쩌면 조금 의아하게 생각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사람의 의식, 다시 말해 자기 삶과 자기 자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실제로 건강에 아주 큰 역할을 한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한 이유는 이런 관점이 우리가 삶에 대해 느끼는 흥미와 권태를 조정할 뿐 아니라 우리의 신체적인 건강, 즉 심장을 포함한 모든 기관의 혈액순환이나 면역체계의 원활한 기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정신신체의학은 우리에게 정신과 신체는 하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며 그렇게 함으로써 노화를 늦출 수 있다고 가르쳐준다. 어렸을 때 수많은 의문과 불안감에 맞서 싸웠을지라도 나중에 자신이 좋아하고 성공할 수 있는 일을 찾거나 사랑하는 사람, 친구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 내면의 안정을 찾고 소속감을 얼마든지 느낄 수 있다. 자존감, 즉 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능력과 욕구를 알아차리고 나와 남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는 확신은 나이가 들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삶을 둘러싼 여러 상황들이 변하고 다른 불안 요인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자존감은 힘의 원천이 된다. 노화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늘어난 기대 수명이 선물해준 비교적 긴 시간을 충만하게 보내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는 지식을 향한 갈망과 세상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지속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잘 사용해야 한다. 노년기에 젊음을 유지하고 만족을 느끼는 사람들 대부분은 적극적인 삶과 자기 자신의 미래를 향한 비전을 세울 준비가 되어 있다. 사실 우리에게는 이렇게 노력하는 것밖에 달리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은퇴 후 가장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들은 타인을 위해 봉사하며 사는 이들이라고 한다. 노년의 향방을 가르는 용기. 용기를 가지라고 말하기는 참 쉽다는 걸 나도 잘 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용감한 존재다. 특히 현실을 제대로 직면하고 우리가 더 이상 젊지 않기 때문에 더 자주 엄습하는 불안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더 큰 용기를 낼 수밖에 없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예전만큼 머리가 빠르게 돌아가지 않는다고 느낀 적이 있는가? 아니면 열쇠나 안경을 어디에 뒀는지 몰라서 찾아 헤매는가? 그렇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것은 알츠하이머병의 첫 신호가 아니라 노화의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이런 과정이 이미 우리가 20, 30대였을 때부터 아주 천천히 진행되고 있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회색 뇌세포 수는 조금씩 줄어들기는 하지만 나머지는 계속해서 탁월하게 기능하기 때문에 학습 능력, 종합적인 판단 능력, 그리고 상상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만 세포끼리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를 입력하고 기억할 때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니 용기를 가져야 한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사장이 최근에 부쩍 인력 감축,
조금 있으면 더 이상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을 수도 같은 말을 자주 한다. 당신은 사장이 경영 압박을 느끼고 있고 직원 몇 명을 해고해야 한다는 것을 눈치챈다. 경영 악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말이다. 아니면 나이 든 직원들을 파트타임으로 돌릴지 모른다. 그런데 하필 당신이 해고 대상자가 된다. 그야말로 재앙이다. 고용노동부에 찾아가면 직원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선생님 연세에는 더 이상 마땅한 일자리가 라고 중얼거릴 것을 예감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자존감 따위는 저 멀리 달아난다. 집안에서의 위상, 안정적인 수입, 9월에 그랑카나리아 섬으로 떠나기로 했던 여행, 좋은 회사 동료들 등 모든 게 다 사라져 버린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는 분명하다. 해고를 당한 후 자신의 권리와 경제적 보상에 관한 상담을 받는 것 외에 새로운 목표를 세워야 한다. 자기 연민에 빠지는 대신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완전히 다르게 시작할 수 있다는 홀가분한 깨달음에 이를 수 있어야 한다. 나이 들었을 때 중요한 것.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용기. 종이와 연필을 챙겨 차분히 자리 잡고 앉아서 자신이 정말 관심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적어보자. 다행히 나이 든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변했다. 나이 들었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거나 예전의 것들을 움켜쥐고 있는 모습을 떠올리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다. 물론 우리같이 나이 든 사람들은 10대라면 누구나 능숙하게 처리하는 컴퓨터와 관련된 문제를 가끔 겪기는 한다. 그렇지만 회의적인 사회학자들조차도 은퇴자 중에는 젊은이들보다 생각이 더 기발하고 행동이 더 과감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으며 이 시간을 이용할 수 있는 자유가 많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활동이 제한되고 여행과 일상적인 만남이 어려울 때에도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관심사나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했다. 환상적인 요리나 인형 만들기부터 그리스 역사 탐구까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우리 앞에는 훨씬 더 많은 기회들이 놓여 있다. 우리는 새로운 정보와 생각, 감정, 무엇보다 살아있다는 감각과 이 세상에 동참해서 살아간다는 깨달음을 통해 변한다. 그것이 바로 자존감이며 당신이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시간이 있다. 노화를 늦추는 두 번째 조건, 건강한 식생활. 앞에서 우리의 정신을 재무장했으니 이제 젊음을 유지하는 또 다른 측면을 살펴보자. 바로 우리 몸이다. 사실은 늦어도 30살쯤에는 누구나 자기 몸을 잘 살피고 건강하게 돌봐야 한다. 그래야 노년을 별 문제 없이 맞이할 수 있다. 유감스럽게도 그럴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하는가? 절대 늦지 않았다. 당신이 70세가 다 되어서야 건강을 해치는 나쁜 습관들을 버리겠다고 결심한다면, 예를 들어 마침내 담배를 끊고 몸에 해로운 음식을 멀리하고 당장 매일 30분씩 운동을 하거나 적어도 산책이라도 한다면 당신의 몸은 정말 기뻐할 것이다. 특히 뇌와 같은 기관에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근육이 다시 생기고 면역 체계가 자신이 맡은 중요한 임무에 집중하게 된다.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노년을 보내려면
우선 젊음을 유지하는 5개의 기둥을 명심해야 한다. 이 기둥은 튼튼한 뼈, 유연한 관절, 강한 근육, 탄력 있는 혈관, 그리고 깨어있는 뇌세포다. 연구진들은 최근 몇 년 사이 노년의 신체 건강을 위협하는 몇 가지 요인들을 발견했다. 우선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낙상과 근육이 서서히 줄어드는 근감소증을 조심해야 한다. 독감이나 대상포진뿐만 아니라 암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면역 체계의 약화도 주의해야 한다. 또한 연구진들은 우리가 오랫동안 별 문제가 없다고 여겼던 현상을 가장 집중적으로 연구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것은 기대 수명을 단축시키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바로 과체중이다. 우리는 이런 모든 문제들을 살펴볼 것이다. 하지만 그에 앞서 나이가 많든 적든 그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주제를 먼저 언급하고 넘어가려고 한다. 몸을 튼튼하게 하고 엄청난 수의 세포에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는 몸에 어떤 먹거리를 제공하는가? 가능한 해로운 것들을 배제하려고 노력하는가? 먹는 즐거움이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가? 우리는 건강한 음식을 섭취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음식을 섭취해야 한다. 조금 과장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먹는 음식이 노화로 인한 질병을 예방하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우선 상당히 파렴치한 식품 산업계가 뻗치는 다양한 유혹의 손길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 하는 문제다. 전문가들은 우리가 지역에서 생산되는 신선한 채소, 제철 과일, 비타민이 풍부한 샐러드와 건강한 자연식품 대신에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해치는 방부제, 인공감미료, 그리고 인공향신료 등등 각종 화학물질이 들어간 식품들을 고른다고 말한다. 질이 낮은 원재료와 과도한 지방, 설탕, 그리고 소금 함량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서는 대사 과정이 일어난다. 세포는 자신의 작은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에서 받은 영양소를 에너지로 바꾼다. 이때 소위 활성산소라고 하는 부산물이 만들어진다. 활성산소는 상당히 공격적인 쓰레기로 세포를 손상시키고 산소 공급을 방해하고 조기에 세포가 죽게 한다. 어떤 사람이 섭취하는 음식에 화학물질이 많이 들어있을수록 그의 몸은 환경 독소에 더 많이 노출되고 그만큼 활성산소의 양은 더 많아지며 세포들은 활성산소로부터 벗어나기 점점 더 어려워진다. 그렇지만 우리는 세포가 이런 활성산소를 떨치도록 도울 수 있다. 올바른 영양 섭취를 통해서이다. 신선한 채소, 과일, 견과류 그리고 좋은 품질의 식물성 기름에는 활성산소를 막는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다. 비타민과 소위 2차 대사산물이라고 하는 플라보노이드, 라이코펜, 베타카로틴, 페놀산 등이 있다. 이런 성분들은 우리 세포를 젊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모든 세포에 해당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독감, 암, 대상포진과 같은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면역세포에 도움이 된다. 나이가 들어서도 튼튼한 뼈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칼슘을 섭취해야 한다. 뼈는 다른 기관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재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치즈, 브로콜리 같은 특정한 채소 또는 칼슘 함량이 높은 생수 등을 마심으로써 일일 권장량을 쉽게 채울 수 있다. 우리는 혈관이, 그 중에서도 특히 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는 동맥 경화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따라서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은 동물성 지방의 과다 섭취를 주의해야 한다. 지방이 많은 붉은 고기, 햄, 훈제 식품, 버터와 크림 등을 조심해야 하며 버터 대신에 식물성 기름, 예를 들어 올리브유나 카놀라유를 사용해서 요리하는 걸 권한다. 그렇다고 식습관만으로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출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의 경우 유전적 소인으로 인해 간에서 너무 많은 콜레스테롤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추가적으로 약을 복용해야 한다고 해도 콜레스테롤 함량이 낮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은 도움이 된다. 한편 노화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나이 든 사람들이 쇠약해지고 근손실이 나타나는 이유가 신체 활동뿐 아니라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기 때문임을 밝혀냈다. 꾸준한 운동은 물론 지방이 적은 육류나 생선 또는 계란에 들어있는 질 좋은 단백질 섭취를 늘려야 한다고 말한다. 나이 든 사람들이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다. 성공적인 체중 감량법. 가장 중요한 점은 천천히 체중을 감량하는 것이다. 참고할 만한 간단한 방법을 살펴보자. 우선 한두 주 동안 먹고 마신 것을 빠짐없이 다 기록한다. 먹은 양도 기록하고 텔레비전을 보면서 먹은 간식, 레모네이드나 콜라도 놓치지 말자. 기록을 가지고 영양 전문가를 찾아간다. 기록한 내용을 바탕으로 살찌게 만든 주범은 무엇이고 대체할 수 있는 음식은 무엇인지 상담한다. 달달한 간식이나 레모네이드 같은 칼로리 폭탄은 아예 끊는 것이 좋다. 케이크, 아이스크림, 초콜릿, 잼같이 설탕 함량이 높은 식품들은 칼로리가 높다는 것 외에 또 하나의 단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식품들은 다량의 포도당을 세포로 보내기 위해서 췌장이 다량의 인슐린을 생성하게 만든다. 이때 인슐린의 일부가 사용되지만 일부분은 한동안 혈액 속에 남아서 혈당을 낮추고 얼마 후 저혈당이 되게 만들기 때문에 이로 인해 엄청난 배고픔을 느끼게 된다. 그 결과는 자명하다. 또다시 초콜릿을 향해 손을 뻗게 되는 것이다. 영양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먹는 양도 줄여야 한다고 권한다. 급격하게 줄이지는 않더라도 4분의 1 정도는 줄여야 한다. 동시에 포만감을 느낄 수 있도록 천천히 먹어야 한다. 만약 당신이 과체중이라면 이런 방법으로 한 달에 1kg씩 감량하는 게 딱 좋다. 더 이상 뺄 필요도 없다. 한편 위안이 되는 부분이 있다. 이러한 새로운 식생활을 한동안 유지하면 예전에 즐겨 먹던 고칼로리 음식들이 더 이상 당기지 않거나 아주 적은 양으로도 포만감을 느끼게 된다. 몸은 정신과 마찬가지로 학습 능력을 지닌다. 노화를 늦추는 세 번째 조건, 규칙적인 운동. 운동을 하고 난 후 혹은 1시간 정도 산책만 해도 기분이 한결 좋아지는 경험을 누구나 해봤을 것이다. 더 단단해지고 에너지가 충전되며 기분이 좋아진다. 놀라운 일은 아니다. 운동을 통해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100조 개의 세포는 더 많은 영양소를 공급받았고, 폐는 더 많은 산소를 들이마셔 혈액에 전달했다. 심장 근육은 혈액을 모든 기관에 공급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움직여야 했지만 운동하는 것을 즐겼다. 뇌세포는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을 더 많이 분비했다. 다만 근육들은 너무 많이 일해야 했기 때문에 살짝 화가 났지만 그래도 이런 운동을 거쳐 더 강해진다는 것을 충분히 납득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움직임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다라고 말했다. 의사들은 몸을 움직이는 것을 묘약이라고 말하면서 모든 움직임이 다 중요하다고 덧붙인다. 이 말은 특히 나이 든 사람들에게 주요하다. 규칙적인 신체 활동을 통해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는 너무나 많아서 일일이 언급조차 하기 힘들다. 이미 심혈관 질환을 겪고 있다 해도 실망하긴 이르다. 특정한 훈련 프로그램으로 해당 질환을 잘 치료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면역 체계를 위해서도 신체 활동은 꼭 필요하며 체중 부하가 실리는 운동을 꾸준히 하지 않으면 뼈가 약해진다. 최근에 의사들은 암 환자들에게 운동 프로그램을 추가로 처방하기도 한다. 때로는 화학 치료를 더 받는 것보다 운동이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환자들은 운동을 통해서 다시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자신의 몸을 신뢰하게 된다. 물론 나이가 들면 더 이상 스키를 타고 신나게 설산을 질주하며 내려가지는 못하겠지만 평지에서 크로스컨트리 스키를 즐길 수 있다. 수영장의 3m 점프대에서 다이빙을 하는 대신 물속에서 아쿠아로빅을 하면서 관절을 단련할 수도 있다. 조깅을 하는 대신에 노르딕 워킹을 하거나 그냥 가볍게 산책을 해도 된다. 산책을 하면서 운동도 할 수 있어서 정말 좋다. 자세를 바르게 하고 꼿꼿하게 걷기. 어깨를 펴고 배는 집어넣고 팔은 가볍게 흔들기. 균형 감각을 연습하기 위해서 가상의 선을 따라서 정확하게 30걸음 걷기. 네 걸음 걸으면서 코로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다시 4걸음 걸으면서 입으로 숨을 내쉬기. 마지막 방법은 5번 반복하는데 폐 건강에 도움이 된다. 가장 심각한 노인성 질환, 외로움. 혼자 있는 것과 외로움 구별하기. 친구들과의 만남이나 가족 모임, 단골 식당 방문이나 함께 배우는 수업, 정원이나 미용실에서의 담소. 그리고 심지어 옷가게에서 돈을 쓰는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를 단절시킨 끔찍한 코로나 때문만이 아니다. 팬데믹 상황이 어쩌면 나는 완전히 혼자다라는 느낌을 강화시켰을 수는 있다. 하지만 이런 느낌은 그전부터 잠재되어 있었을 것이다. 뒤로 물러나 숨는 사람은 오히려 우리 자신인 경우가 많다. 특히나 개인적으로 상실을 경험한 이후에 말이다. 자녀들은 멀리 떨어져서 살고 있다. 그동안 여행을 다닐 여력도 없었으나 이제 여행을 다니기에는 너무 기력이 쇠했다. 친구들과도 다 소원해졌다. 그러다 보니 활동적인 삶과 점점 더 멀어지게 된다.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할 수 있다. 악순환이라 표현한 이유가 있다. 더 이상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느낌은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동시에 몸에도 해롭기 때문이다. 외로움은 그냥 혼자 있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
나 역시 그렇지만 나는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다. 혼자서 창의적인 일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집안을 가꾸고 머릿속도 정리하면서 알차게 지낸다. 하지만 외로움은 사람을 마비시킨다. 무기력하고 모든 힘의 원천으로부터 차단되고 어두운 감정에 습격당하고 우울증에 걸린 것과 비슷해진다. 외로우면 말을 제대로 할 수 없고 외로우면 생각도 제대로 할 수 없다.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반영을 얻지 못하고 마치 시작과 끝도 없는 레일 위를 달리는 장난감 기차처럼 계속해서 빙빙 돌기만 한다. 그러면서 사소한 문제들도 위협적인 문제들로 바뀐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귀를 기울여주고 소속감을 주는 이단 종교에 빠지거나 음모론을 믿게 되는 것도 놀라운 일은 아니다. 외로움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사람을 병들게 만든다. 노화 연구 전문가들은 외로움을 가장 심각한 질병으로 간주한다. 나이 든 사람들에게 외로움이 너무나 광범위하게 퍼져 있기 때문이다. 외로운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일종의 지속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는 것과 다름없다.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면역체계에 손상을 입힌다. 스트레스를 계속 받으면 너무 많은 염증 물질들이 몸속을 돌아다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코르티손, 혈압 그리고 혈중 지방 수치가 올라갈 수 있다. 몸의 면역 방어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는 감염이나 암에 더 취약해진다. 여러 연구를 종합해보면 충분한 사회적인 유대감이 없는 사람들에게 관상동맥의 변화와 뇌졸중이 현저히 자주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외로움은 정신적인 위축에 그치지 않고 치매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외로움을 인정하고 먼저 다가가기. 그런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는 것이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그래, 빌어먹을 난 외로워라고 자신에게 말해야 하기에 스스로 실패한 듯한 감정이 들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뒤이어 나는 왜 외로운가?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친구들, 친척들, 지인들, 동료들을 나쁘게 대했나? 나는 그들을 지루하게 하고 항상 기분을 언짢게 하거나 아니면 아예 그들 관심 밖에 사람이 되어버린 걸까? 사실은 내 탓이 아니라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더 좋아하거나 컴퓨터로 노는 걸 더 좋아하기 때문일까 하는 생각들이 줄줄이 이어질 것이다. 물론 외로움을 다른 사람들이나 자신이 처한 상황 탓으로 돌릴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다른 사람들과 다시 교류하고 주목을 받고 인정받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이다. 이때 나이 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용기이다. 사람들에게 다가갈 용기는 예전에는 아무런 접점도 없었던 공동체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지역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어울릴 수 있는 기회들을 놀라울 만큼 많이 제공한다. 내가 살고 있는 곳만 해도 주민들을 위한 여러 흥미로운 프로그램들이 개설되어 있다. 다음 모임이 있을 때 그냥 찾아가서 둘러보고 사람들에게 말을 걸면서 조언을 구하면 된다. 반드시 종교가 있거나 어떤 특정한 종파에 속하지 않아도 된다. 주변을 둘러보면 얼마나 많은 공동체 모임들이 있는지 놀랄 것이다. 환경기술 강좌에서부터 합창단, 문화포럼, 전시회 그리고 당연히 시니어 클럽도 있다. 당신이 사는 곳의 상황도
비슷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당신을 필요로 하고 인정받는 기분을 느끼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그리고 더 이상 외로움도 느끼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무료 급식소 배식 돕기나 이민자 자녀, 병원 환자 돌보기와 같은 자원봉사가 있다.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외로움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그러니 용기를 내어 이런 기회들을 잘 이용해보자. 첫 번째 모임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모임으로 옮기면 된다. 이렇게 해서 마음이 맞는 사람을 찾고 개인적인 친분을 쌓을 수 있다. 노화가 당신과 우리 모두에게 가져오는 불가피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용기가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무병장수하며 오래 살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러나 장수와 관련된 다른 측면을 미리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50대는 노년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다. 과거에는 50대가 되면 환갑을 앞두고 있는 노인으로 인식되었지만 최근에는 70대는 되어야지 노년층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019년 WHO의 보고에 따르면 한국인의 평균 수명인 83세와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건강수명 73세 사이에는 대략 10년의 간격이 존재한다. 이 10년이라는 시간은 신체나 정신적 문제로 인해 스스로 일상활동을 하는데 많은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시기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이 부유하게 지낼 수 없듯 모든 사람이 긴 시간 동안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건강하게 장수하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이다. 한국은 초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지만 모든 노인이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은 축복이나 병에 시달리며 장수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을 돌보는 가족이나 그 누군가에게는 기나 길고 힘든 시간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노년에 단순히 수명 연장을 하며 오래 살기만을 목표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산업과 기술의 변화와 발전으로 인해 사람들의 수명이 연장되는 현상은 이미 발생하고 있다. 우리는 오래 산다. 정확히 말하자면 불과 몇십 년 전보다 훨씬 오래 산다. 중요한 것은 노화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시기를 최대한 지연시키는 것이다. 약한 다리와 둔한 뇌, 기운 없는 마음으로 오직 생명 연장만을 바라는 삶은 행복하지 않다. 노화를 지연시키기 위한 일상적인 노력이 중요하다.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는 방법은 다양하다. 건강한 습관을 갖고 실천하는 사람만이 100세 시대 무병장수의 이점을 누릴 수 있다. 현대의 많은 질병들은 생활 습관과 연결되어 있으며 건강을 위해서는 올바른 습관이 필수적이다. 장수의 시대에서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장수하는 기술과 방법을 꾸준히 연습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요양시설은 일반적으로 생의 마지막 단계로 여겨진다. 이런 곳에서 노후를 보내고 싶지 않다면 건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그 중에서도 신체와 정신의 활력 유지가 중요하다. 몸과 마음의 에너지를 유지하기 위해 운동과 호기심,
열정을 잃지 않아야 한다. 이것을 위해서는 과학적인 노하우를 찾는 것이 중요하며 오늘 소개할 책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나이 들어도 늙지 않기를 권하다를 집필한 저자는 독일의 의학 박사 마리아네 코흐이다. 올해 나이 92세이다. 20년 넘게 라디오 건강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매주 독일 사람들과 만나는 마리아네 코흐 박사는 나이 들어도 몸과 정신의 활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그가 강조하는 노화 지연의 핵심은 높은 자존감, 건강한 식생활, 규칙적인 운동, 끝없는 배움이다. 높은 자존감과 끝없는 배움이 정신적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하다면 노년에 쉽게 취약해질 수 있는 신체 기관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질병에 대해 연결지어 섭취해야 할 음식과 운동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92세 의학 박사 마리아네 코흐 자신이 직접 체험하고 있는 노년의 생활은 이론이 아닌 삶에서 경험한 살아있는 지식과 지혜이다. 저자는 말한다. 나이 들어도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나의 경험과 깨달음을 담은 책이다. 이제 책 속에 담겨 있는 저자의 보물 같은 이야기를 들어보자. 노화를 늦추는 첫 번째 조건, 높은 자존감.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을 찾고자 하는데 자존감부터 언급하는 것이 어쩌면 조금 의아하게 생각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사람의 의식, 다시 말해 자기 삶과 자기 자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실제로 건강에 아주 큰 역할을 한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한 이유는 이런 관점이 우리가 삶에 대해 느끼는 흥미와 권태를 조정할 뿐 아니라 우리의 신체적인 건강, 즉 심장을 포함한 모든 기관의 혈액순환이나 면역체계의 원활한 기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정신신체의학은 우리에게 정신과 신체는 하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며 그렇게 함으로써 노화를 늦출 수 있다고 가르쳐준다. 어렸을 때 수많은 의문과 불안감에 맞서 싸웠을지라도 나중에 자신이 좋아하고 성공할 수 있는 일을 찾거나 사랑하는 사람, 친구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 내면의 안정을 찾고 소속감을 얼마든지 느낄 수 있다. 자존감, 즉 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능력과 욕구를 알아차리고 나와 남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는 확신은 나이가 들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삶을 둘러싼 여러 상황들이 변하고 다른 불안 요인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자존감은 힘의 원천이 된다. 노화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늘어난 기대 수명이 선물해준 비교적 긴 시간을 충만하게 보내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는 지식을 향한 갈망과 세상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지속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잘 사용해야 한다. 노년기에 젊음을 유지하고 만족을 느끼는 사람들 대부분은 적극적인 삶과 자기 자신의 미래를 향한 비전을 세울 준비가 되어 있다. 사실 우리에게는 이렇게 노력하는 것밖에 달리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은퇴 후 가장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들은 타인을 위해 봉사하며 사는 이들이라고 한다. 노년의 향방을 가르는 용기. 용기를 가지라고 말하기는 참 쉽다는 걸 나도 잘 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용감한 존재다. 특히 현실을 제대로 직면하고 우리가 더 이상 젊지 않기 때문에 더 자주 엄습하는 불안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더 큰 용기를 낼 수밖에 없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예전만큼 머리가 빠르게 돌아가지 않는다고 느낀 적이 있는가? 아니면 열쇠나 안경을 어디에 뒀는지 몰라서 찾아 헤매는가? 그렇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것은 알츠하이머병의 첫 신호가 아니라 노화의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이런 과정이 이미 우리가 20, 30대였을 때부터 아주 천천히 진행되고 있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회색 뇌세포 수는 조금씩 줄어들기는 하지만 나머지는 계속해서 탁월하게 기능하기 때문에 학습 능력, 종합적인 판단 능력, 그리고 상상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만 세포끼리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를 입력하고 기억할 때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니 용기를 가져야 한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사장이 최근에 부쩍 인력 감축, 조금 있으면 더 이상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을 수도 같은 말을 자주 한다. 당신은 사장이 경영 압박을 느끼고 있고 직원 몇 명을 해고해야 한다는 것을 눈치챈다. 경영 악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말이다. 아니면 나이 든 직원들을 파트타임으로 돌릴지 모른다. 그런데 하필 당신이 해고 대상자가 된다. 그야말로 재앙이다. 고용노동부에 찾아가면 직원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선생님 연세에는 더 이상 마땅한 일자리가 라고 중얼거릴 것을 예감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자존감 따위는 저 멀리 달아난다. 집안에서의 위상, 안정적인 수입, 9월에 그랑카나리아 섬으로 떠나기로 했던 여행, 좋은 회사 동료들 등 모든 게 다 사라져 버린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는 분명하다. 해고를 당한 후 자신의 권리와 경제적 보상에 관한 상담을 받는 것 외에 새로운 목표를 세워야 한다. 자기 연민에 빠지는 대신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완전히 다르게 시작할 수 있다는 홀가분한 깨달음에 이를 수 있어야 한다. 나이 들었을 때 중요한 것.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용기. 종이와 연필을 챙겨 차분히 자리 잡고 앉아서 자신이 정말 관심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적어보자. 다행히 나이 든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변했다. 나이 들었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거나 예전의 것들을 움켜쥐고 있는 모습을 떠올리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다. 물론 우리같이 나이 든 사람들은 10대라면 누구나 능숙하게 처리하는 컴퓨터와 관련된 문제를 가끔 겪기는 한다. 그렇지만 회의적인 사회학자들조차도 은퇴자 중에는 젊은이들보다 생각이 더 기발하고 행동이 더 과감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으며 이 시간을 이용할 수 있는 자유가 많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활동이 제한되고 여행과 일상적인 만남이 어려울 때에도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관심사나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했다. 환상적인 요리나 인형 만들기부터 그리스 역사 탐구까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우리 앞에는 훨씬 더 많은 기회들이 놓여 있다. 우리는 새로운 정보와 생각, 감정, 무엇보다 살아있다는 감각과 이 세상에 동참해서 살아간다는 깨달음을 통해 변한다. 그것이 바로 자존감이며 당신이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시간이 있다. 노화를 늦추는 두 번째 조건, 건강한 식생활. 앞에서 우리의 정신을 재무장했으니
이제 젊음을 유지하는 또 다른 측면을 살펴보자. 바로 우리 몸이다. 사실은 늦어도 30살쯤에는 누구나 자기 몸을 잘 살피고 건강하게 돌봐야 한다. 그래야 노년을 별 문제 없이 맞이할 수 있다. 유감스럽게도 그럴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하는가? 절대 늦지 않았다. 당신이 70세가 다 되어서야 건강을 해치는 나쁜 습관들을 버리겠다고 결심한다면, 예를 들어 마침내 담배를 끊고 몸에 해로운 음식을 멀리하고 당장 매일 30분씩 운동을 하거나 적어도 산책이라도 한다면 당신의 몸은 정말 기뻐할 것이다. 특히 뇌와 같은 기관에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근육이 다시 생기고 면역 체계가 자신이 맡은 중요한 임무에 집중하게 된다.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노년을 보내려면 우선 젊음을 유지하는 5개의 기둥을 명심해야 한다. 이 기둥은 튼튼한 뼈, 유연한 관절, 강한 근육, 탄력 있는 혈관, 그리고 깨어있는 뇌세포다. 연구진들은 최근 몇 년 사이 노년의 신체 건강을 위협하는 몇 가지 요인들을 발견했다. 우선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낙상과 근육이 서서히 줄어드는 근감소증을 조심해야 한다. 독감이나 대상포진뿐만 아니라 암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면역 체계의 약화도 주의해야 한다. 또한 연구진들은 우리가 오랫동안 별 문제가 없다고 여겼던 현상을 가장 집중적으로 연구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것은 기대 수명을 단축시키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바로 과체중이다. 우리는 이런 모든 문제들을 살펴볼 것이다. 하지만 그에 앞서 나이가 많든 적든 그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주제를 먼저 언급하고 넘어가려고 한다. 몸을 튼튼하게 하고 엄청난 수의 세포에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는 몸에 어떤 먹거리를 제공하는가? 가능한 해로운 것들을 배제하려고 노력하는가? 먹는 즐거움이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가? 우리는 건강한 음식을 섭취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음식을 섭취해야 한다. 조금 과장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먹는 음식이 노화로 인한 질병을 예방하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우선 상당히 파렴치한 식품 산업계가 뻗치는 다양한 유혹의 손길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 하는 문제다. 전문가들은 우리가 지역에서 생산되는 신선한 채소, 제철 과일, 비타민이 풍부한 샐러드와 건강한 자연식품 대신에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해치는 방부제, 인공감미료, 그리고 인공향신료 등등 각종 화학물질이 들어간 식품들을 고른다고 말한다. 질이 낮은 원재료와 과도한 지방, 설탕, 그리고 소금 함량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서는 대사 과정이 일어난다. 세포는 자신의 작은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에서 받은 영양소를 에너지로 바꾼다. 이때 소위 활성산소라고 하는 부산물이 만들어진다. 활성산소는 상당히 공격적인 쓰레기로 세포를 손상시키고 산소 공급을 방해하고 조기에 세포가 죽게 한다. 어떤 사람이 섭취하는 음식에 화학물질이 많이 들어있을수록 그의 몸은 환경 독소에 더 많이 노출되고 그만큼 활성산소의 양은 더 많아지며
세포들은 활성산소로부터 벗어나기 점점 더 어려워진다. 그렇지만 우리는 세포가 이런 활성산소를 떨치도록 도울 수 있다. 올바른 영양 섭취를 통해서이다. 신선한 채소, 과일, 견과류 그리고 좋은 품질의 식물성 기름에는 활성산소를 막는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다. 비타민과 소위 2차 대사산물이라고 하는 플라보노이드, 라이코펜, 베타카로틴, 페놀산 등이 있다. 이런 성분들은 우리 세포를 젊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모든 세포에 해당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독감, 암, 대상포진과 같은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면역세포에 도움이 된다. 나이가 들어서도 튼튼한 뼈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칼슘을 섭취해야 한다. 뼈는 다른 기관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재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치즈, 브로콜리 같은 특정한 채소 또는 칼슘 함량이 높은 생수 등을 마심으로써 일일 권장량을 쉽게 채울 수 있다. 우리는 혈관이 그 중에서도 특히 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는 동맥경화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따라서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은 동물성 지방의 과다 섭취를 주의해야 한다. 지방이 많은 붉은 고기, 햄, 훈제 식품, 버터와 크림 등을 조심해야 하며 버터 대신에 식물성 기름, 예를 들어 올리브유나 카놀라유를 사용해서 요리하는 걸 권한다. 그렇다고 식습관만으로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출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의 경우 유전적 소인으로 인해 간에서 너무 많은 콜레스테롤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추가적으로 약을 복용해야 한다고 해도 콜레스테롤 함량이 낮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은 도움이 된다. 한편 노화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나이 든 사람들이 쇠약해지고 근손실이 나타나는 이유가 신체 활동뿐 아니라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기 때문임을 밝혀냈다. 꾸준한 운동은 물론 지방이 적은 육류나 생선 또는 계란에 들어있는 질 좋은 단백질 섭취를 늘려야 한다고 말한다. 나이 든 사람들이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다. 성공적인 체중 감량법. 가장 중요한 점은 천천히 체중을 감량하는 것이다. 참고할 만한 간단한 방법을 살펴보자. 우선 한두 주 동안 먹고 마신 것을 빠짐없이 다 기록한다. 먹은 양도 기록하고 텔레비전을 보면서 먹은 간식, 레모네이드나 콜라도 놓치지 말자. 기록을 가지고 영양 전문가를 찾아간다. 기록한 내용을 바탕으로 살찌게 만든 주범은 무엇이고 대체할 수 있는 음식은 무엇인지 상담한다. 달달한 간식이나 레모네이드 같은 칼로리 폭탄은 아예 끊는 것이 좋다. 케이크, 아이스크림, 초콜릿, 잼같이 설탕 함량이 높은 식품들은 칼로리가 높다는 것 외에 또 하나의 단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식품들은 다량의 포도당을 세포로 보내기 위해서 췌장이 다량의 인슐린을 생성하게 만든다. 이때 인슐린의 일부가 사용되지만 일부분은 한동안 혈액 속에 남아서 혈당을 낮추고 얼마 후 저혈당이 되게 만들기 때문에 이로 인해 엄청난 배고픔을 느끼게 된다. 그 결과는 자명하다. 또다시 초콜릿을 향해 손을 뻗게 되는 것이다. 영양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먹는 양도 줄여야 한다고 권한다. 급격하게 줄이지는 않더라도 4분의 1 정도는 줄여야 한다.
동시에 포만감을 느낄 수 있도록 천천히 먹어야 한다. 만약 당신이 과체중이라면 이런 방법으로 한 달에 1kg씩 감량하는 게 딱 좋다. 더 이상 뺄 필요도 없다. 한편 위안이 되는 부분이 있다. 이러한 새로운 식생활을 한동안 유지하면 예전에 즐겨 먹던 고칼로리 음식들이 더 이상 당기지 않거나 아주 적은 양으로도 포만감을 느끼게 된다. 몸은 정신과 마찬가지로 학습 능력을 지닌다. 노화를 늦추는 세 번째 조건, 규칙적인 운동. 운동을 하고 난 후 혹은 1시간 정도 산책만 해도 기분이 한결 좋아지는 경험을 누구나 해봤을 것이다. 더 단단해지고 에너지가 충전되며 기분이 좋아진다. 놀라운 일은 아니다. 운동을 통해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100조 개의 세포는 더 많은 영양소를 공급받았고, 폐는 더 많은 산소를 들이마셔 혈액에 전달했다. 심장 근육은 혈액을 모든 기관에 공급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움직여야 했지만 운동하는 것을 즐겼다. 뇌세포는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을 더 많이 분비했다. 다만 근육들은 너무 많이 일해야 했기 때문에 살짝 화가 났지만 그래도 이런 운동을 거쳐 더 강해진다는 것을 충분히 납득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움직임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다라고 말했다. 의사들은 몸을 움직이는 것을 묘약이라고 말하면서 모든 움직임이 다 중요하다고 덧붙인다. 이 말은 특히 나이 든 사람들에게 주요하다. 규칙적인 신체 활동을 통해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는 너무나 많아서 일일이 언급조차 하기 힘들다. 이미 심혈관 질환을 겪고 있다 해도 실망하긴 이르다. 특정한 훈련 프로그램으로 해당 질환을 잘 치료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면역 체계를 위해서도 신체 활동은 꼭 필요하며 체중 부하가 실리는 운동을 꾸준히 하지 않으면 뼈가 약해진다. 최근에 의사들은 암 환자들에게 운동 프로그램을 추가로 처방하기도 한다. 때로는 화학 치료를 더 받는 것보다 운동이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환자들은 운동을 통해서 다시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자신의 몸을 신뢰하게 된다. 물론 나이가 들면 더 이상 스키를 타고 신나게 설산을 질주하며 내려가지는 못하겠지만 평지에서 크로스컨트리 스키를 즐길 수 있다. 수영장의 3m 점프대에서 다이빙을 하는 대신 물속에서 아쿠아로빅을 하면서 관절을 단련할 수도 있다. 조깅을 하는 대신에 노르딕 워킹을 하거나 그냥 가볍게 산책을 해도 된다. 산책을 하면서 운동도 할 수 있어서 정말 좋다. 자세를 바르게 하고 꼿꼿하게 걷기. 어깨를 펴고 배는 집어넣고 팔은 가볍게 흔들기. 균형 감각을 연습하기 위해서 가상의 선을 따라서 정확하게 30걸음 걷기. 4걸음 걸으면서 코로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다시 4걸음 걸으면서 입으로 숨을 내쉬기. 마지막 방법은 5번 반복하는데 폐 건강에 도움이 된다. 가장 심각한 노인성 질환, 외로움. 혼자 있는 것과 외로움 구별하기. 친구들과의 만남이나 가족 모임, 단골 식당 방문이나 함께 배우는 수업, 정원이나 미용실에서의 담소. 그리고 심지어 옷가게에서 돈을 쓰는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를 단절시킨 끔찍한 코로나 때문만이 아니다.
팬데믹 상황이 어쩌면 나는 완전히 혼자다라는 느낌을 강화시켰을 수는 있다. 하지만 이런 느낌은 그전부터 잠재되어 있었을 것이다. 뒤로 물러나 숨는 사람은 오히려 우리 자신인 경우가 많다. 특히나 개인적으로 상실을 경험한 이후에 말이다. 자녀들은 멀리 떨어져서 살고 있다. 그동안 여행을 다닐 여력도 없었으나 이제 여행을 다니기에는 너무 기력이 쇠했다. 친구들과도 다 소원해졌다. 그러다 보니 활동적인 삶과 점점 더 멀어지게 된다.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할 수 있다. 악순환이라 표현한 이유가 있다. 더 이상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느낌은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동시에 몸에도 해롭기 때문이다. 외로움은 그냥 혼자 있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 나 역시 그렇지만 나는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다. 혼자서 창의적인 일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집안을 가꾸고 머릿속도 정리하면서 알차게 지낸다. 하지만 외로움은 사람을 마비시킨다. 무기력하고 모든 힘의 원천으로부터 차단되고 어두운 감정에 습격당하고 우울증에 걸린 것과 비슷해진다. 외로우면 말을 제대로 할 수 없고 외로우면 생각도 제대로 할 수 없다.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반영을 얻지 못하고 마치 시작과 끝도 없는 레일 위를 달리는 장난감 기차처럼 계속해서 빙빙 돌기만 한다. 그러면서 사소한 문제들도 위협적인 문제들로 바뀐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귀를 기울여주고 소속감을 주는 이단 종교에 빠지거나 음모론을 믿게 되는 것도 놀라운 일은 아니다. 외로움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사람을 병들게 만든다. 노화 연구 전문가들은 외로움을 가장 심각한 질병으로 간주한다. 나이 든 사람들에게 외로움이 너무나 광범위하게 퍼져 있기 때문이다. 외로운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일종의 지속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는 것과 다름없다.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면역체계에 손상을 입힌다. 스트레스를 계속 받으면 너무 많은 염증 물질들이 몸속을 돌아다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코르티손, 혈압 그리고 혈중 지방 수치가 올라갈 수 있다. 몸의 면역 방어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는 감염이나 암에 더 취약해진다. 여러 연구를 종합해보면 충분한 사회적인 유대감이 없는 사람들에게 관상동맥의 변화와 뇌졸중이 현저히 자주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외로움은 정신적인 위축에 그치지 않고 치매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외로움을 인정하고 먼저 다가가기. 그런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는 것이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그래, 빌어먹을 난 외로워라고 자신에게 말해야 하기에 스스로 실패한 듯한 감정이 들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뒤이어 나는 왜 외로운가?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친구들, 친척들, 지인들, 동료들을 나쁘게 대했나? 나는 그들을 지루하게 하고 항상 기분을 언짢게 하거나 아니면 아예 그들 관심 밖에 사람이 되어버린 걸까? 사실은 내 탓이 아니라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더 좋아하거나 컴퓨터로 노는 걸 더 좋아하기 때문일까 하는 생각들이 줄줄이 이어질 것이다. 물론 외로움을 다른 사람들이나 자신이 처한 상황 탓으로 돌릴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다른 사람들과 다시 교류하고 주목을 받고 인정받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이다. 이때 나이 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용기이다. 사람들에게 다가갈 용기는 예전에는 아무런 접점도 없었던 공동체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지역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어울릴 수 있는 기회들을 놀라울 만큼 많이 제공한다. 내가 살고 있는 곳만 해도 주민들을 위한 여러 흥미로운 프로그램들이 개설되어 있다. 다음 모임이 있을 때 그냥 찾아가서 둘러보고 사람들에게 말을 걸면서 조언을 구하면 된다. 반드시 종교가 있거나 어떤 특정한 종파에 속하지 않아도 된다. 주변을 둘러보면 얼마나 많은 공동체 모임들이 있는지 놀랄 것이다. 환경 기술 강좌에서부터 합창단, 문화포럼, 전시회 그리고 당연히 시니어 클럽도 있다. 당신이 사는 곳의 상황도 비슷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당신을 필요로 하고 인정받는 기분을 느끼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그리고 더 이상 외로움도 느끼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무료 급식소 배식 돕기나 이민자 자녀, 병원 환자 돌보기와 같은 자원봉사가 있다.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외로움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그러니 용기를 내어 이런 기회들을 잘 이용해보자. 첫 번째 모임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모임으로 옮기면 된다. 이렇게 해서 마음이 맞는 사람을 찾고 개인적인 친분을 쌓을 수 있다. 노화가 당신과 우리 모두에게 가져오는 불가피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용기가 필요하다.